2018년 차량운동화 기출문제 76번에서 87번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빠르기 변화를 나타내는 스칼라형이다. 속도는 벡터죠. 2번은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스칼라형이다. 스칼라형이니까 아니죠. 그리고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벡터량이다. 벡터량은 맞는데요. 질량하고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벡터량은요. 힘이죠. 그리고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벡터량이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속도는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량이죠. 그리고 F는 ma, 3번은요. 힘의 표현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승용차가 정지 후 출발하여 42km/h에 도달하는데 5.5초 걸렸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전부 다 한번 계산해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먼저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 0m/s이었죠. 그리고 나중 속도 VE는요 42km/h였었고요. 시간은 5.5초였습니다. 1번의 평균 가속도 구하는 문제죠. 평균 가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는 게 가속도 A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T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나누기가 되면 되겠죠. 즉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42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VI는 0. 그리고 T는 5.5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5.5분의 42 나누기 3.6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1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1번은 맞네요. 2번이 5.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32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산출해보면 되겠죠. 이동거리 산출하기 위해서 정보는요. 전부 있어요. 가속도까지 해서요. 그래서 2번, 3번, 4번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 공식 가지고 산출해 보겠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죠. VI가 0이고요. T는 5.5, 그리고 A는 2.1m/s의 자승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 곱하기 5.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1 곱하기 5.5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1.76m가 나왔습니다. 3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죠. 그러면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EA가 이항되면서 분모가 되면 되죠. 그래서 D는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A가 2.1였고요. 그리고 VE는요. 42km/h였었고요. VI는 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1분의 42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죠. 계산하시면은요. 32.41m가 나왔습니다.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그래서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입니다. T가 5.5였었고요. VI가 0이었었고요. VE는 42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5.5 곱하기 2분의 0 플러스 42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1.76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3개의 공식 활용한 게 답이 좀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3공식 활용할 때죠. 그 이유는요. 가속도 산출할 때요. 2.1m/s의 자승인데요. 이 뒤에는 또 소수점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소수점 차이 때문에요. 답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가속도를 적용하지 않은 공식인 4공식으로 산출한 값인 31.76m를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은요. 3초 후 속도는 32.5km/h라고 했습니다. 그럼 3초 후에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그럼 3초 후에 얼마큼 갔는지 거리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하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처음 속도가 0이었었고요. A는요. 2.1 적용시키면 되고요. T는요. 3초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0 플러스 2.1 곱하기 3은요. 6.4m/s 곱하기 3.6 하면은요. 22.68km/h가 나왔습니다. 즉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3초 후 진행한 거리는 약 9.5m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산출하면 되겠죠. 나중 속도인 6.4m/s이 산출되었기 때문에요. 이동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2번, 3번, 4번 공식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3초 후의 속도, 즉 나중 속도가 모른다는 조건에서는요. 이 공식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산출하겠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죠.
VI가 0이고요. T는 3초고요. 그리고 A는요 2.1, T는 3이죠. 적용시키면은요 0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1 곱하기 3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45m가 나왔습니다. 지금 약 9.5m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에 보존된다. 완전 탄성 충돌일 경우에 운동 에너지 보존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요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닌 경우에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두 물체의 충돌 전, 후의 운동량의 합은요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에도 보존된다. 운동량은요 어떤 충돌에서든지 보존되고 있죠. 그리고 4번입니다. 두 물체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요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량은요 항상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죠. 어떤 충돌 형태에서든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가 있었죠.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고요. 에너지는요. 완전 탄성 충돌일 때만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질량 200kg인 차량이 30m/s의 속도로 운동하다 정지해 있는 질량 400kg인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다. 충돌로 인해 소실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의 질량 M1은 200kg이고요. M2는 400kg입니다. 그리고 충돌 전 속도요. V1은 30m/s이었었고요. V2는 정지해 있으니까요. 0m/s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했으니까요. VC 공통속도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요. 충돌 손실 에너지는요. 충돌 전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즉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요. 공통속도 가지고 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요. 1차량만 속도가 있었으니까요. 1차량의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충돌 후 공통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충돌이니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되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근데 V1하고 V2가 같으니까요. VC로 공통 표시하면은요. M1V1 플러스 M2V2는요. VC M1 플러스 M2가 되겠죠. 그래서 VC 기준 이항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M1 플러스 M2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VC는요. M1 플러스 M2분의 M1V1 플러스 M2V2가 됩니다. 이항 정리 다 끝났죠. M1이 200 있었고요. V1은 30, M2는 400이 있었고요. V2는 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00 플러스 400분의 200 곱하기 30 플러스 400 곱하기 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0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요. 충돌 전 1차량만 움직였죠. 2차량은 정지 상태였으니까요. 1차량의 운동 에너지만 산출하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 E는 2분의 1 mv의 자승이죠. 즉 2분의 1 m1 v1의 자승이 됩니다. m1이 200이었었고요. v1은 3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3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만 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요. 두 차량이 함께 움직였죠. 그러면 질량이 두 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식은 똑같은데요. 질량만 둘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VC는요. 10m/s였고요. M1은 200, M2는 400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0 더하기 400 곱하기 1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만 둘이 나왔습니다. 충돌 손실 에너지는요. 충돌 전 운동 에너지에서 충돌 후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요. 9만 빼기 3만이 됩니다. 그래서 6만 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자동차의 선에는 원심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중 원심력과 관련이 먼 것입니다. 그러면 원심력의 식만 알면 되겠네요. 심력은요.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이죠. 그럼 질량 곱하기 선의 곡선 반경분의 속도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는 것은요. 타이어의 반경이겠죠. 선의 곡선 반경은 맞고요. 타이어의 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운동량과 단위가 같은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운동량 P는 MV죠. 질량 M은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 V는 미터 퍼 세컨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 됩니다. 그럼 충격량이요. I는 FT니까요. F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의 자승이고요. T는 세컨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세컨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컨을 곱해줬으니까요. 여기 세컨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그래서 단위가 같습니다. 에너지하고 E는요, 단위가 또 같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E는요, W는 FD고요. F는 MA니까 MAD, A는 FG니까 MFGD가 됩니다. 그럼 단위 보시면은요, M이 킬로그램이고요. A는 미터 퍼 세컨의 자승이죠. 그리고 곱하기 D니까요, 곱하기 M을 더 해주면 됩니다. M을 곱해주면요, 이 M이 분자에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M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대자스 퍼 세컨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F가 뉴턴이잖아요. 그리고 D가 미터니까요. 뉴턴, 미터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다 복잡하니까 줄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번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25km/h에서 55km/h로 일정하게 가속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정지 상태에서요, 30km/h까지 일정하게 가속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한번 다 풀어보면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같습니다. 시간은 같고요. 속도의 변화가 30입니다. 자동차의 속도 변화도 30이고요. 자전거의 속도 변화도 30입니다. 그러면은요, 자동차하고 자전거의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0.28이냐, 0.83이냐의 관계가 되겠네요.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처음 속도는요, VI는 25km/h 있었고요. 나중 속도는 55km/h였습니다. 시간은 30초였고요. 자전거의 처음 속도 VI는 0km/h 있었고요. 나중 속도 V는 30km/h였습니다. 시간은 30초였습니다. 그럼 자동차와 자전거 모두 속도차가 30km/h였었고요. 소요 시간이 30초였죠. 그럼 가속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요, 정보 보시면은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그러면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I입니다. V 마이너스 VI는요, 30km/h 했으니까요, 30 나누기 3.6 적용시키면 되겠죠. T는 30이고요. 그러면 30분의 3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요, 0.28m/s의 자승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3번입니다. 평탄한 일직선 노면 위를 달리던 차량이 4.9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이 주어졌고요. 공기 저항은 무시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추락 높이 H는 4.9m고요. 중력 가속도 G는요, 9.8m/s의 자승입니다. 단순 추락 시에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고요.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럼 정보가 높이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추락 시 소요 시간은요,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낙하 공식이죠. 그러면 T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E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자승을 없애려면은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G는 9.8이고요. H는 4.9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9.8분의 2 곱하기 4.9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 차량의 제동 직전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 보죠. A 차량의 주행 중 급정지하여 스키드마크가 30m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A 차량과 같은 종류인 B 차량으로 50km/h의 속도에서 급정지한 결과 스키드마크가 20m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에 정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 차량과 B 차량은 견인계수 또는 감속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하시죠. A 차량 이동거리가 30m였고요. 나중 속도는 0이죠. 그리고 B 차량은요, 처음 속도가 50km/h였었고요. 이동거리가 20m, 그리고 최종 정지한 겁니다. A 차량과 B 차량의 견인계수는 같고 감속도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9.8ms/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요, B차량의 정보로 가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 가속도 값으로 A차량의 제동 직전 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B차량의 가속도입니다. 정보 보시면요, T정보 없습니다. T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죠. 그러면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ED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죠. 그래서 A는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입니다. V는 정지했으니까 0이고요. VI는 50km/h였으니까요. 50 나누기 3.6 적용시키면 되죠. 그리고 거리는요, 20m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2 곱하기 20분의 0의 자승 마이너스 50 나누기 3.6의 자승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4.82 ms/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A차량의 제동 직전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시간 정보 없으니까요. 3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이번에 산출할 것은 처음 속도 VI죠. 그래서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VE가 0이고요. A는요, 방금 산출한 마이너스 4.82 적용시키면 되고요. 이때 이동거리는요, 30m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82 곱하기 3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7ms/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시면은요, 61.2km/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벡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입니다. 벡터의 3요소 잘 알고 계시죠?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질량이 되겠죠. 86번입니다. 질량 1600kg ms/s의 자승 또는 뉴턴인 차량이 78,700J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너지를 갖기 위한 차량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중력과 속도는요, 9.8ms/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원문제에서요, 원래 문제에서 중량 1600kgf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오류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 1600kgf로 계산하면요, 이 답 중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운동 에너지 E는요, 78,700J였었고요. 차량의 중량 W는요, 1600N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M은요, 1600 나누기 9.8 해주면 되겠죠.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공식 활용하면 되죠. E는 2분의 1 mV의 자승입니다.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속도 구할 거니까요. E는 분모였으니까 곱하기가 되고요. M은 곱하기였으니까요.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자승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V는요, 루트 m분의 2 곱하기 에너지의 2가 됩니다. 에너지 E는요, 78,700이었었고요. 질량 M은요, 1600 나누기 9.8 해주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600 나누기 9.8분의 2 곱하기 78,700입니다. 계산하면은요, 31.05ms/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시면은요, 111.78km/h가 나왔습니다. 즉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원문제 풀이 시 어떻게 되나 보죠. 똑같은 공식이죠. V는 루트 m분의 2 곱하기 에너지의 2요. 원문제 했을 때 질량 M은요, 1600kg F는 1600kg이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600분의 2 곱하기 78,70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92ms/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하면은요, 35.71km/h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요, 중량의 단위를 잘못해가지고요, 문제가 오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의 단위를 확실히 알면은요, 문제에 오류가 나더라도 답은 산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문제의 답은요,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량의 단위를 바꿔가지고 계산해가지고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87번입니다.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1.5ms/s의 자승의 등가속도로 출발하여 80km/h의 속도에 도달했을 때 주행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보시죠. 처음 속도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ms/s였었고요. 가속도는요, 1.5ms/s의 자승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낮은 속도는요, 80km/h가 주어졌습니다. 이때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행 거리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T 정보 없죠. 시간 정보 없습니다. 이럴 때 구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입니다. 구하려는 게 D니까요. 대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죠. 2A는 이항 정리하면서 분모되면 되고요. D는 2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가 80이니까요. 80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리고 A는요. 1.5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요. 2 곱하기 1.5분의 8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4.6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